사람에겐 불필요한 존재, 없애야 할 잡초지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벌에게 한 모금의 꿀과 하나의 꽃가루라도 전해주려 애를 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벌은 이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잡초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앗을 남겨 훗날을 도모합니다. 늘 불안한 삶,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잡초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된소리가 차가운 이빨을 드러낸 이른 봄, 조금 길어진 햇살, 풀잎은 서리를 털어내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밝아진 빛과 따뜻해진 온도를 감지한 잡초는 태양을 향해 나래를 펴니다. 도로 옆 공터, 가장 먼저 꽃을 내민 큰 개불알 풀은 성충으로 겨울을 지내는 곤충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합니다. 쓴바귀, 민들레 쑥, 가꾸지 않아도 절로 자라는 자연의 생명력이 깃든 먹거리.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이 혜택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를 즐기는 곤충. 잡초잎 한 장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간척지 공터, 버려진 땅에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잡초. 고라니에게 잡초숲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난해 가을, 긴 꼬리 어미가 선택한 쑥의 줄기는 천적과 추위로부터 알을 지켜온 생명의 자궁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잠들었던 세포를 깨우면 은밀한 탄생이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이곳에서 짝을 찾는 긴 꼬리의 세레나다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부들은 생명을 품습니다. 어린 덤불 해오라기는 잡초의 품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꿈을 꿉니다. 때로는 먹잇감으로, 때로는 보금자리로 잡초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태워지고 밟히고 독을 뒤집어 쓴 채 죽어야 하는 고단한 삶. 하지만 이대로 사라지면 잡초가 아닙니다. 유전자를 바꿔서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온갖 시련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잡초. 그 생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속전속결. 뚝새풀은 농부가 논을 갈기 전 신속하게 성장하여 꽃과 씨앗을 만들어갑니다. 농부가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때를 기다려온 뚝새풀은 트랙터 바퀴를 이용 씨앗을 퍼뜨립니다. 농부가 뚝새풀의 번식을 도와준 셈이죠. 성숙하지 않아도 발화할 수 있는 이 씨앗은 흙에 묻혀 기회를 엿보다가 추수가 끝나면 발화하여 다시 이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것이 잡초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잡초의 꽃이 이처럼 크고 화려하다면 모두 뽑혀 사람의 눈요깃거리가 됐을 겁니다. 사람이 기르는 화초처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겠죠. 식물은 꽃을 왜 피울까요? 곤충이 짝짓기로 후손을 남기는 것처럼 씨앗을 남겨 대대로 자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짝을 찾아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꽃가루와 꿀을 마련하고 곤충을 기다립니다. 곤충이 다른 꽃의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전해주면 꽃가루는 암술의 조직을 뚫고 관을 뻗어 시방의 정액을 전해줍니다. 시방은 씨앗을 품고 부풀어 오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씨앗을 남기는 것, 식물이 꽃을 피우는 목적입니다. 꽃이 작은 잡초는 꽃가루를 전해줄 곤충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제법 커 보이는 서양 민들레는 이처럼 작은 꽃을 모아 크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작지만 크게 보일 수는 없을까? 잡초의 고민입니다. 별꽃은 5mm의 작은 꽃잎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하나의 꽃잎을 둘로 나누어 2배로 확장한 별꽃.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 보입니다. 수염가래는
꽃잎을 최대한 길게 늘려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오후에 꽃을 피우는 한울타리. 꽃잎을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 커다랗게 부풀립니다. 하얗게 부풀려진 꽃은 밤중에 꿀을 찾는 줄박각시 나방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클로버는 꽃대 끝에 여러 개의 작은 꽃을 매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랫부분에 마른 꽃잎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꽃가루 바지를 끝낸 다른 꽃은 꽃잎을 떨어뜨리지만 클로버는 시든 꽃잎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조금이라도 커 보이기 위해 시든 꽃잎도 활용하는 거죠. 터력귀는 핑크빛 꽃받침을 꽃으로 활용합니다. 꽃봉오리와 시든 꽃조차 핑크색을 유지해 꽃줄기 전체가 커다란 한 송이 꽃처럼 보이게 합니다.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선 커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광대나물이 내미는 아랫입술은 곤충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아래 꽃잎을 넓혀 곤충의 착지를 도와주는데 넓은 착륙장에 앉아 편안하게 꿀을 빠는 곤충. 한결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꽃잎이 2장뿐인 닭의장풀은 꽃가루 뭉치를 커다랗게 만듭니다. 이 헛수술은 꽃가루가 거의 없는 가짜인데 꽃가루를 좋아하는 등해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미끼일 뿐이죠. 무록잠은 꽃가루 바지를 위해 벌의 습성을 이용하려 합니다. 5개의 미끼형 헛수술 밑에 생식용 수술과 암술이 1개씩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꽃마다 생식용 수술과 암술의 위치가 뒤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엔 암술이 우측, 아래엔 좌측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이꽃 저꽃 옮겨다니며 꽃가루를 모아 다리에 달고 다니는 벌의 습성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벌이 모아온 다른 꽃의 꽃가루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동시에 자신의 꽃가루를 다른 꽃에 전해주려는 속셈이죠. 이렇게 하면 자와 수분을 막고 우수한 씨앗을 맺을 수 있으며 꽃가루 낭비를 막아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낭비 없이 확실하게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것, 잡초의 목표입니다. 곤충보다 바람을 이용해 꽃가루를 옮기는 잡초가 훨씬 많습니다. 꿀과 향기, 그리고 꽃잎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풍매화는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꽃대를 높이 세우고 작고 가벼운 꽃가루 생산에만 집중합니다. 한삼덩굴은 꽃가루 주머니를 가느다란 실에 매답니다. 바람에 잘 흔들리기 위함이죠. 가벼운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이웃 암수를 찾아 나섭니다. 바람을 의지하는 풍매화는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어 꽃잎을 만들지 않습니다. 꽃가루가 가득한 수술과 깃털 모양의 암술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날리는 꽃가루는 깃털 모양의 암술에 쉽게 붙잡힙니다. 바람이 약해 꽃가루를 날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고마리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손가락 모양의 꽃술에 꽃가루를 쥐고나와 꽃가루를 떨어뜨리다가 꽃술을 다시 집어넣으면서 남은 꽃가루를 털어냅니다. 쑥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꽃가루를 들이밀어 떨어뜨립니다. 이 방법으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무성한 잡초 덤불에서도 꽃가루를 전할 수 있습니다. 차도 옆, 숨죽이며 살아가는 나도물통이 꽃필 무렵 겨우 10cm쯤 자라는데 작지만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
비밀은 구부러진 수술대에 있습니다. 구부러진 수술대가 자라면서 강력한 장력이 발생하는데 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꽃가루 주머니가 턱에서 빠져나오며 꽃가루를 발사합니다. 이 장치로 작은 키를 극복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환경에서도 꽃가루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잡초는 다른 식물이 넘볼 수 없는 곳까지 그 영역을 확장합니다. 곤충이 없는 길가에서 달맞이꽃은 어떻게 꽃가루 바지를 할까요? 암술머리엔 이미 꽃가루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꽃가루로 홀로 서기를 합니다. 끈끈한 실에 연결된 꽃가루는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닭의장풀 역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암술에는 이미 꽃가루가 붙어 있는데 꽃이 피기 전 수술 주머니가 터지면서 꽃봉오리 속에 몸을 말고 있던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달라붙은 겁니다. 꽃이 질 무렵 암술과 수술을 둥글게 말아올려 꽃잎을 닫는데 이렇게 뒤엉긴 채 두 번째 자화수분을 합니다. 자화수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잡초가 선택한 번식 방법입니다. 암술과 수술이 한 줄기인 좀순박이는 암술머리를 구부려 꽃가루 바지를 합니다. 자화수분은 곤충이 사라져도 씨앗을 남길 수 있는 잡초의 큰 강점입니다. 수액이 갓난아이 대변처럼 노란 애기 똥풀. 20여 개의 수술 중 일부가 암술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꽃가루를 전해줍니다. 자화수분으로 적응력이 뛰어난 후손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미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씨앗은 어미가 살아온 환경에서 어미처럼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충제로 곤충이 줄어든 농지. 사마귀 푸른 꽃을 피워 곤충을 기다려보지만 기다림만 길어집니다. 꽃잎을 닫을 무렵 세 개의 수술은 중앙에 있는 암술머리에 돌진해 꽃가루를 전해줍니다. 불안하고 척박한 환경. 하지만 잡초는 순식간에 온 밭을 점령해버립니다. 끝없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는 잡초.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곤충의 도움으로 꽃가루 바지를 하는 광대나물. 꽃 밑에는 1mm 정도의 보일 듯 말 듯한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폐쇄화. 꽃을 피우지 않고 바로 씨앗을 맺어버리죠. 제비꽃도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데 기온이 오르면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아껴 씨앗 생산에만 온 힘을 쏟습니다. 곤충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심해도 끊임없이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제 소임을 다하는 것. 잡초의 역할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마리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땅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지상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고마리는 땅속에서 꽃봉오리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갑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 이 닫힌 꽃에는 땅 위에 열린 꽃보다 크기가 작은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자화수분을 하기 때문에 꽃가루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튼실하게 씨앗을 맺어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술 더 떠 물속에서도 씨앗을 맺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존재, 이것이 잡초입니다.